들리세요? 아, 네. 예, 예. 어. 예. 저도 좀 앉았다 섰다. 네. 아, 오늘 오면서 좀 당황했는데요. 저는 젊은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애초에 얘기하기로는 물리학하고 의학 얘기라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뵈니까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안 그래서 좀 어떻게 쉬운 언어로 풀어야 할까 아까 좀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주세요. 어려도 좋습니다. 저보다 한 40대가 젊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대동서보살 잘못 받았었는데 가능성의 나툼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가능성이 나툼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주로 색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색공 또는 이제 분석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쭉 모든 세상이 공하고 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공하다 얘기할 때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비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또 편향된 해석이 있고 또 모든 것이 꽉 차 있다라는 이제 수냐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제 수행이나 이런 게 와서 무슨 법공을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 이제 느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길이지만 처음에 공리에 도달할 때 제일 난감한 경우가 있나 봐요. 저는 그 난감함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전 불교로 들어왔는데 이 모든 물질이 비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져지고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고 뭐 고뇌하고 병 걸리고 죽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상이 비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인식을 못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확 잡아버리면 불교만큼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과학적인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출구로, 그러니까 그걸 입구로 해서 들어왔는데 많은 불교를 믿으시거나 믿으려고 하는 분 중에서는 거기가 납득이 안 가서 막 이렇게 헤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확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 믿고 들어가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뭐 특별히 더 이렇게 빨리 달성하는 것도 없고 한데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한데 어떤 분들은 이 물체가 비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면 굉장히 빨리 또 발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물체가 비었다. 또는 실체가 없다. 없다는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오늘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두 가지 지금 돌이켜보면 큰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물리화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제 모든 물체의 기본 원자지 않습니까? 그냥 원자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자가 이제 이렇게 쪼개보면 우리가 이게 물체니까 벽돌의 마지막 부분은 있는 줄 알았어요.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뭘 배웠냐면 파동함수하고 확률 파동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물체가 그 공간에 존재할 확률은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확률로서 존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실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체가 오로지 확률로서 존재하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하시죠. 이런 조금만 이렇게 네. 하실까요?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구획을 나눠봤을 때 이게 우리가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물체가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이 10%, 20%, 40%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확률이 100%가 아니라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관측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체가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얘기거든요. 나는 엄연히 여기 존재하고 이 물건이 여기 있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이 물건이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그냥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우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전 이걸 알고 나서 멍쪄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내 몸,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저 사람 모든 것들이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굉장히 전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첫째가 확률로서 이게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가능성의 나툼으로서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해 못하셔도 돼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2명만 이해해도 제가 두 번째는 이건 아주 실용적인 얘기예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286인가 있었어요. AT라고 그랬나요? 뭐 해가지고 컴퓨터가 있다가 이거 본체를 샀어요. 본체를 사서 다 이제 다 조립해가지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86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에는 보드하고 CPU를 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피 디스크니 뭐니 이것도 다 낡아가지고 다 갈았어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도 갈게 됐고 나중에 이제 본체까지 갈게 됐어요. 그리고 한 이런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려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5년 전에 산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산 컴퓨터. 얘는 전혀 아니거든요.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계속 5년 전에 산 컴퓨터예요. 제 관념상. 이건 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우리가 내 몸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3개월에 한 번씩 다 바뀌어요. 의학적으로. 이건 어느 의학자도 토를 못 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모든 레벨에서 다 바뀌어요. 3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3개월 전에 만난 친구를 오늘 다시 만났어요. 너 여전하네 그런 거는 뭐죠? 굉장히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3개월 전에 봤던 너는 그 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붕괴되고 바뀌고 붕괴되고 바뀌고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라는 물건이 나라는 물체도 3개월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30년 전에 있던 나는 지금의 나하고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나로 하느냐를 그때 퍼뜩 깨달았어요. 나라고 할 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대학교 때 그러면서 벙 쪄가지고 나라고 할 바가 없네? 이미 뭐 이것도 그렇고 그때 의학적으로 알려졌었거든요. 바뀐다는 게.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야 이렇게 바뀌는 1초 전에 너가 1초 후에 내가 아닌데 왜 그게 나라고 그러지? 그래서 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때 참고하지 않았어요. 네 말이 맞다면 그 사실 깨닫는 것이 네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었죠 뭐. 그러니까 아니 난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얼마나 신기하냐, 응?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1초 전에 나는 내가 아닌데, 그럼 너도 1초 전에 너도 아닌데, 도대체 나는 너를 어떻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니?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너도 나도 계속 바뀌는데 너라는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그 너와 나는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이 과학적 발견으로. 그래서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화두였어요. 뭐 화두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항상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어떤 걸 볼 때마다 집착하고 있을 때마다 어차피 물체는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확률로서의 나툼인데 내가 왜 여기에 이걸 계속 끄달릴까? 그렇지만 뭐 해답이 없었죠. 그때는 뭐 불법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항상 불법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무엇인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불교 영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외피는 그거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니즘이죠. 그리고 그 네오라는 게 이제 그 예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죠? 흑인? 모피스.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에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독교적 외피를 갖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고 그 가상현실은 늘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Non-reality, Non-substantiality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좀 겪으면서 이게 분명히 내가 사는 세상은 진실될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진실될 바 없다 해서 삿대단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이 가는 헛점인데 우리 팔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라고 항상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우리 팔이 3개였으면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3분의 뭐냐면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트리플 타입이라는 얘기가 났을 거예요. 우리 팔이 2개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일도 양단이라는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 이성의 한계는 항상 이거냐 저거냐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이분법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불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색수상행식이죠. 나란 무엇이냐?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거의 덩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색은 가볍게 거칠게 얘기하자면 물질이고요. 색이죠. 색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라고 이제 가볍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색이 비었음을 아는 것이 결국 뭐죠? 명색이 비었다라는 거는 이게 나잖아요. 나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신앙, 불교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색이 비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간단한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 얘기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되나 지금 아주 고민돼요. 그래서 오늘은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과 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구별할 수도 없고 실체도 없고 뭐라 할 바가 없다는 걸 좀 그냥 제시를 하는 정도에서 끝이죠. 제가 이걸 알면 여기는 안 있죠. 어디가 제도하러 다니까. 하여튼 물질이 비었다는 과학자의 눈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항상하지 않다는 거, 늘 변한다. 그 다음에 무아. 저는 무아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아라고 얘기해요. 비아. 어떤 실체라는 것이 없다. 비실체성인데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불교 신앙에서는 불교 철학이라는데 non substantial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 없음. 이 실체 없음을 여실히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실체 없음에서 벗어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색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감이죠. 우리 오감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죠. 눈, 코,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이 촉감. 사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거는 이 오감의 세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일단 물질이 비었다는 건 안 믿으셔도 돼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갈게요. 우리가 시력이 없는 사람한테, 선천적으로 시각이 없는 사람한테 시각적 세상을 알려줄 수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흰 코뿔소가 있어요. 사실 흰이 화이트가 아니라 이제 화이트인데 그거를 영어가 잘못 번역돼가지고 코뿔소가 희다고 하는데 입이 넓은 코뿔소거든요. 코가 길고. 근데 그 코뿔소는 99% 다 후각에 의존해요. 눈은 1%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걔는 크다 작다만 인식을 해요. 자기보다 큰 놈한테는 도망가고 작은 놈한테는 덤비는데 그래서 걔한테 갈 때는 사람들이 낱낱이 접근하면 안 되고 일렬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코뿔소가 볼 때 굉장히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굉장히 겁내고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코뿔소의 세상은 후각으로 그려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후각만으로 자기가 재구성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90% 시각으로 구성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오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자, 우리가 오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7감, 8감, 9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의식으로 재구성하는 세상의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불교를 믿든 말든 뭐 물리학을 모르든 말든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눈이 없는 사람과 시각이 없는 사람과 청각이 없는 사람과 후각이 없는 사람이 그려주는 세상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게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걸 자세히 보다 보면 눈으로 바로 보는 거랑 너무나 다른 게 묘사를 할 때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눈은 이걸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대표색이 노란색 같지만
여기 보면 이 노란색이 왜 노란색이냐면은 여기는 검정색, 그늘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늘을 없고 제가 이 노란색에 심취해서 커튼을 노란색으로 그리면 전혀 노란색이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 눈은 굉장히 빈약하고 속임수고 많이 당해요. 다음 우리가 3차원으로 파악하는 거는 지금 3차원이죠. 깊이가 있죠. 우리 눈은 2차원이에요. 이렇게 뒤에 보면 망막이 있단 말이에요.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에 비친 2차원을 다시 재조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조립하냐? 눈은 몇 개죠? 2개죠. 이 2개가 거리를 감각할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눈이 들어가나요? 눈이 바깥으로 펴지나요? 가까울수록 들어가죠. 예. 멀수록 눈이 점점 펴지죠. 이 눈의 각도 차이에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깊이를. 근데 이걸 눈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뒤가. 그래서 이걸 수많은 이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너무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눈이.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보는 부분이 많아요. 이걸 누가 다 재조합해 주냐면은 뇌가 재조합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안 정확해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만 보죠. 그 에일리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에일리언은 뭘 보죠?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수많은 파장이 오고 가고 있는 것 중 요만한 것만 봐서 딱 우리가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각의 불안전성이에요. 귀도 20Hz에서 2만 Hz까지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가 멍멍거리거나 이럴 때 우리는 걔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걔는 초음파를 듣기 때문에 걔는 이미 알고 있죠,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듣는 세상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지구 굴러가는 소리 들리세요? 벌레는 들어요. 6Hz거든요. 지각에서 소리 나는 게. 우린 못 들어요. 우린 조용하다고 생각하죠? 전혀 조용치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전파 같은 거를 들을 줄 아는 생명이 있다면 너무 시끄러워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후각은 돼지가 사람보다 2만 배 더 발달되어 있어요. 걔는 후각으로 세상을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과 돼지가 생각하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감각의 불안정성이에요. 감각의 불안정성.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냄새 맡아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스틱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게 진실이라고 보지만 진실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뭐에서 본 세상이죠? 인간이란 종의 감각의 한계 안에서 본 재구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그 일면만을 봤을 거예요. 그거를 불교적으로 이게 뭐죠? 업시기에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감각의 비절대성이에요. 감각의 상대성이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뭘 말씀드렸죠? 좀 도입으로 우리 감각이 어큐트하지 않다. 어큐티가 없다. 즉 정확성이 없다. 대충 구성한 거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구성해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감각의 상대성. 이거는 통증은 통증이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통증은 제가 옛날부터 고민해왔던 분야예요. 왜 통증을 통증으로 느끼는지, 왜 기뻐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여기를 확 침으로 찍잖아요. 그럼 아프죠. 아프죠. 아픔이 마치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죠. 분명하죠? 신경세포에서 여기 통증이라는 통증 감각체 보면은 이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쭉 가가지고 화학물질이 분리돼서 뇌의 통증 감지 영역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과학 실험을 통해 가지고 통각을 갖다가 쾌감 쪽으로 느끼는 쪽에다 연결해주면은 찔릴 때마다 어떤 줄 아세요? 기뻐해요. 사람한테 못하죠. 다른 애들한테,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각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눈 쪽으로 가는 세포를 귀 쪽으로 발생 때 돌려가면은 눈 신호가 귀 신호가 돼요. 그게 눈이 뭐죠?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에 따르면. 눈 쪽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구성해주는 세상에 대한 어떤 영상을 귀 쪽으로 연결해주면 청각신호처럼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청각도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좋게 하려는 실험이에요. 맹인들 있지 않습니까? 천선선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 렌즈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의
렌즈에 있는 신호를 갖다가 촉각세포 여기다 피부에다 이식시켜줬어요.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봐요. 네,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감은 치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맹인들 지금 그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안경 개발에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렌즈를 딱 달아가지고 그 렌즈에 있는 화상 신호를 갖다가 촉각에다가 심어줬더니 그 촉각 신호가 어느새 여기 가가지고 보는 걸로 돼 있어요.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각이 상대적이다. 굉장하죠? 이거는 과학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백봉 선생님이 당연한 얘기지 뭐. 뭐 신기하게 눈이 보는 게 아니지. 이는 자체성이 없어요. 그냥 도구예요. 그 다음에 통각세포, 그 다음에 좋은 거 느끼는 거 전부 다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업식이에요. 업식에 의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들고 나가면 통증이 아니에요. 왜냐면 통증을 느낄 때는 통증은 단순히 감각을 전해줄 따름인데 그걸 우리가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한다라는 사실은 거기에 뭐가 개입하냐면 색, 수, 다음에 상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거는. 우리가 습에 의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전력에 의해서 아픔을 느낄 따름인데 그래서 제가 백봉 선생님 법문 중에 깜짝 놀란 걸 찾은 게 몸뚱이는 아픈지 몰라요. 네, 몸뚱이는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법신도 아픈지 몰라요. 그럼 뭐냐? 통증은 망신입니다. 아프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단계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기들은 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아주 높지 않아도 여기도 수행이 높은 거죠. 감각을 차단하고 감각을 치환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들이. 그래서 이게 단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망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각기관들,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흡수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게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걸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변화불변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내 필터로 내가 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조차도 저 알고 나서 힘이 되더라고요. 이거죠. 아주 청명한 하늘에 산과 들과 하늘이 있는데 제 렌즈로 노랗게 보면은 다 노랗게 보이고 제 렌즈로 청색으로 보면 다 청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알고 나서 좀 위안을 받죠. 이게 내가 괴롭고 고달프지만 내가 봐서 내 업식으로 봐서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고달프고 슬픈 것도 없고 이런 막 기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좀 위안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 감각의 상대성, 그 다음에 감각의 불완전함으로 구성된 게 누구죠? 나예요. 네? 나는 오감이에요. 색수상액식이기도 하지만 나는 오감입니다. 오감에 나이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눈을 멀고, 그 다음에 귀도 멀고, 그 다음에 청각도 없고, 다 모든 감각을 박탈당했다면은 하나 남는 게 오로지 의식밖에 없는데, 그 의식은 자의식이죠. 근데 이것밖에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건 진짜로 존재할까라는 건 제일 궁금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완 맥그리거하고 여자가 나온 건데 전염병에 걸려서 인류가 눈이 나가고 귀가 먹고 뭐 다 해서 완전히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영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유지될까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완전 오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감이 하나씩 박탈당하면 제 자아라는 것도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불완전한 바탕 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심리학자들이 발표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아세요? 제가 세워본 것보다 좀 적더라고요. 저기 명상 안 하는 사람들. 저 1초에 5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진짜 해보세요. 5가지 이상의 생각이 병렬로 올라와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질 않아요. 병렬로 와요. 막 이렇게. 근데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7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7만 가지 생각이 안 나요. 맞네요. 한 가지 생각. 어제 했던 7만 가지 생각 오늘 하나 안 하죠. 계속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흘러간다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몸도 흘러간다는 걸 기정사실을 볼 때 몸과 생각이 명색이죠. 명색이 우리를 구성하는 오원인데 이 명색이 다 흘러가는데 그리고 어제 했던 생각, 오늘 했던 생각 절대 똑같지 않고 오늘 몸, 어제 몸이 아닌데 왜 자꾸 그 지켜야 될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지금도 통탄할 지경이에요. 저는 이거는 다 이해해요. 이거 헛것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 이렇게 듣는 나도 말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도 다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화음의 세상인데 이거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분별을 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이 생김으로써 세상이 생긴다고 이제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경전에 보면 제자가 언제 세상이 멸합니까? 그랬더니 식이 멸하면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아르마리가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따 밝혀볼게요. 그런데도 못 가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나 제가 문지방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나는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듣거나 어떤 성직자나 이런 훌륭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이 좀 그거하고 다를 때는 그 말이 다 엉터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당시에 저분은 성령님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공허한 아주 공리를 깨달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잊어버렸겠죠, 나가면서. 근데 순일하게 그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가끔씩은 그렇게 좀 가끔씩은 이렇게 공리 요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직자들도 성령이 가끔씩 임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공리에 그런 게 한 거예요. 나간 거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공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몸을 볼게요. 몸 밖의 사물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몸 바깥의 사물들은 다 굉장히 우리가 인식한 게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대로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나가서 걔네가 있는가라고 여쭤볼게요. 걔네가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이게 있는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있지 않다예요. 근데 어떻게 있지 않다는 네가 보는 세상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유무에 빠져요. 유무에 빠지거든요. 이 무하다는 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무는요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있다라는 걸 기초해서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개념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무라는 데 빠지지 마십시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없다라는 거지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있냐 하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계인 게 왜냐면 우리 말은 우리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자리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선사들이 자꾸 엉뚱한 말 하고 말로는 설명 못 해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이라는 건 우리 개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개념은 항상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개념의 산물인 말로는 도저히 개념 바깥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마디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 가서 저 얘기하고 저쪽 가서 완전히 딴 얘기를 해요. 모순되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방편입니다. 방편. 왜냐하면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없고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말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확 잡혀가지고 그거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말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말도 하지 않으셨죠. 말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니까. 자, 그래서 물체가 있는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물체는 맨 처음에 우리 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 뭐가 있죠? 세포, 기관이 있고, 기관은 뭐죠? 세포가 모인 거죠? 세포는 뭐죠? 바깥에 세포막이 있고 안에
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분해가 들어가게 되면은 DNA, RNA 뭐 이렇게 되다가 또 분해하게 되면 핵산으로 가고 또 분해하게 되면 원자가 되고 그 원자 안에 보게 되면은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고 원자 핵을 또 보게 되면은 중립자, 미립자, 소립자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모든 물리학자의 꿈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찾고 싶어하는 게 모든 물리학의 꿈입니다. 판타지예요. 파이널 판타지인데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작은 게 있고 그걸 또 찾았다고 하는 순간 더 작은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내려는 게 뭐죠? 스위스에 있는 선이죠. CRN이죠. 뭐죠 이게 갑자기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죠. 엄청난 거예요. 하여튼 중성자 뭐 충돌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네, 입자 나오게 하는 가서. 건데. 근데 이제 최근까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쭉쭉 관찰했더니 우리 시공간이죠. 시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지 실체거든요. 그런데 시공간 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때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나? 어떤 전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데 궤도가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궤도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들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전자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이거, 이 부분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이거, 이 부분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 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 이 부분에서는 0%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확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관측을 딱 하는 순간 이 모든 가능성이 허물어지고 여기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아주 진짜 보잘것 없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해도 다른 곳에서는 아주 향락을 누리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걸 알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건데 좀 천천히 해볼게요. 슐레징거의 고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건 이제 슐레징거의 고양이는 이론적이었는데 그 이론적인 거에서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걸 개발한 사람들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간단해요. 슐레징거의 사상 실험이에요. 사상 실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있고 옆에 청산가리가 있어요. 이 청산가리가 나오면 고양이는 죽어요. 청산가리가 안 나오면 고양이는 살죠. 이 청산가리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방사선 물질인데 방사능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얘는 죽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살아요. 하여튼 요거는 뭐 큰 문제 아니니까 그냥 대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고양이가 박스 안에 담겼을 때 블랙박스 안에 담겼을 때 우리가 이 블랙박스를 열어요. 그러면 열면은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얘를 닫아놓으면 역시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가 쪽에 좀 확실하죠. 그런데 이 과학이 말해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를 발견하는 행위, 얘를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얘는 죽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전자가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측 행위를 하는 순간 전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 있거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든 물체에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모든 구성하는 물질이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의 중합체, 원자가 모인 게 다 우리들이고 세상이거든요.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동함수라고 그래요. 파동함수.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거를 전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돼요. 이거 하여튼 대의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과정도 이해하시는 거 재밌어서. 자, 3차원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다 치면은 얘네들이 제가 발견했을 때 이 좁은 영역에서 발견했을 때 이 우주도 돼요. 우주. 이 높이가 높을수록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커요. 여긴 낮고 여긴 제로고 얘는 높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언덕들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공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게 슐레징거의 파동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만물은 없어요. 모든 만물은 다 이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물질인 이상.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게 80%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발견되는 게 20%, 뭐 5%, 7%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관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얘는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전 우주 공간에 걸쳐서 구름처럼 퍼져 있어요.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근데 우리가 관측을 딱 하는 순간 여기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들이 관측을 하는 순간 한 군데로 발견돼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관측 행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메라가 보면 안 돼? 쥐새끼가 보면 안 돼? 쥐새끼가 어디 이렇게 세상이 변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루시가 금발의 루시가 내가 볼 때 금발이지만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흑발일 수도 있고 저기 빨간 머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봄으로 해서 금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함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파동함수 붕괴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전체 우주 공간 내에서 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있는 이런 큰 분포도가 내가 관측이라는 걸 딱 함으로 해서 다 붕괴되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하나의 실체로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죠? 식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보기 전에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봄이란 행위를 딱 하는 순간 우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첫째,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야, 그러면 저 보름달이 쥐새끼가 마당에 있는 쥐새끼가 보면 보름달이 있고 안 보면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된다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혀졌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확률로서 존재한다면 왜 큰 야구공이나 지구 같은 거는 이렇게 확률로서 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물체가 크고 거대할수록 이게 100% 값에 가까워요. 그래서 누가 보든 이거는 항상 100% 진행을 하는 거예요. 큰 물체일수록. 그러나 원자 단위나 전자 단위로 갈수록 이거에 충실하게 따라요. 그래서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지 않은 건 어떡할 거냐, 또는 나머지 가능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가능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왜 우리가 관측행위를 할 때마다 나머지 가능성은 다 없어지고 한 가지의 가능성만 사실로 나타나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알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요. 왜? 나머지 가능성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느냐. 나머지 가능성은 나머지 세상에서 전개된다는 게 최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다중우주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사람 미쳐요. 저 이거 알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non-substantiality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 너, 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하지 않는다고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자, 보면은요, 여기에 80% 가능성 있고, 여기에 20% 가능성 있고, 여기 70%, 여기에 10% 가능성이 있어요. 관측자가 100명이면은 100명 중에 70명은 여기서 이제 관찰할 수 있고, 나머지 여기서 관찰할 수 있고, 나머지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70% 가능성만 되게 발현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게 파동함수 붕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고 보면 이것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요? 또 다른 내가 보는 세상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적인 유의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걸 반박할 만한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양자역학을 다 믿는다면 이것마저 믿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장 양자역학의 중심되는 시어리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마음을 내서 한 사실을 관찰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한쪽은 이거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누가 금발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금발을 보는 나가 있고 이 사람을 흑발을 보는 나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의식을 할 때마다 모든 인식을 할 때마다 나 하면서 세상이 다 갈려요. 너무 황당하죠. 그게 어디 나오죠 근데?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이 뻥인 줄 알았더니 이 수많은 세상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행위를 할 때마다 또 갈라지고 그 인식행위를 할 때마다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한세계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염을 하나 만들 때마다 어떤 일념을 하나 가질 때마다 무한세계를 나타져요. 과학적으로. 불교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최신 과학 이론이에요. 이게 깨질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느껴지냐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나는 그거를 인식하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의 나의 식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체유심들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죠. 맨날 우리가 아버지나 스승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울 때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어. 이게 일체유심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일체유심줄은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가 아닙니다. 워낙 경전에 보면은 정말 식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은 이 식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과학이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물체에서 시작했죠. 근데 지금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옛날에 물체 있고 여기가 자의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관찰되는 물체와 관찰하는 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20세기 초부터 관찰하는 자가 관찰받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아요.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간섭을 하면서 내가 보는 세상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최근에 뭐냐면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좀 실감이 안 가시죠? 실감이 안 가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다중우주이론이라고 해요. 다중우주이론은 나중에 혹시 읽어보실 분에 대해서 말씀 7가지에서 8가지 다른 다중우주이론이 있어요. 예. 이건 양자 물리학 버전의 다중우주이론이에요. 또 어떤 버전이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저 먼 우주의 2차원 평면에서 생기는 일의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게 가상현실 이론이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결국 뭐냐면 물체가 옛날에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체는 있고 사람은 그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물체와 의식과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교유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체를 의식이 만든다고까지 이제 된 겁니다. 물질은 의식의 반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색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그 물질로 그래서 우리 신체라는 거, 우리 세상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딱딱한 강체로 존재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거는 20세기 초에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로만 해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이론적으로 버전을 가면은 뭐죠? 끊임없이 변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라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잡힌 실체. 실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자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성. 그다음에 둘째,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하며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걸 실체라고 얘기해요. 다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깝게 우리 몸이라고 보더라도 이 몸이 실체입니까? 독립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럼 항상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비야 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실체합니까? 마음이 독립성이 있느냐? 자성이 있느냐? 마음이 항상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색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우리가 이름 붙인 것들, 심리작용, 이런 모든 의식작용이 변하고 자꾸 실체가 없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체가 이제 알게 되죠. 이게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에 실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분명히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실체가 없어요. 어디다 둘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느냐? 무엇이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죠? 남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태어나는 거죠. 무엇이 이 과정을 되풀이게 하느냐가 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 아직 숙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이거 다 빈 덩어리예요. 맞아요. 이거 빈 덩어리인데 우리가 느끼기 따르면 뭘로 느껴요? 우리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오감으로. 근데 이 오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실체라고 느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선 진짜 꿈이 현실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 우리 오감으로 바라본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고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나냐는 거죠. 뭐가 나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절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100% 진실이거나 아니면 검증을 기다리는 거지만 거의 우세한 이론들이거든요. 마지막 다중 우주 이론 같은 거는. 근데 그 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빈 거예요. 그리고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잡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게 제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었다면 몸과 마음, 명색이 다 실체가 없고 흘러가는 것이고 잡을 바가 없다면 무엇이 나라는 걸 있게 만들고 무엇이 나라는 걸 만들어서 남을 만들고 남과 나의 갈등, 욕망, 두려움, 어리석음이 나오는가. 이게 정말 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원 같아서는 금생에 금생에 알고 싶지만 사실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딴 세상에서는 분명히 깨달은 내가 있을지도 몰라요. 부처님이. 정말로. 그래서 걱정은 안 하지만 우리 또 백봉 선생님이 그건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셨어요. 시간 문제이고 빨리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빨리는 우리가 생각한 내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공간이 없는 세상에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왔지만 시공간 없는 세상에서는 억만 년 전이나 억만 년 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다른 버전인데 이것까지 말씀드려서 골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시공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시공간은 우리 의식을 만든 환상이에요. 특히 시간은. 그러니까 우린 시공간을 완전히 선험적인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시공간은 모습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숙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데서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공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공간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숙제는 시공간을 꿰뚫는 거예요. 시공간이 그리고 꿰뚫면은 억만 년 전이나 억만 년 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 과학적으로 잘 알거든요. 근데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제가 짧게나마 불완전하게 말씀드린 거는 색공은 깼자는 거죠. 색공은 좀 우리가 빨리 인식하자는 거죠. 색공은 되게 쉬워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상이 비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면은 좀 더 법공으로 가는데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좀. 질문 좀 아까 기관에 고양이는 어찌 됐는지 아주 궁금한데. 젊은 피. 네, 고양 질문. 여기 고양이는 살거나 죽거나 했겠죠. 제가 열기 전까지는 예.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 행위를 하는 순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하자 보지 않으면 예. 가능성의 양태로 가능태로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행위를 딱 하는 순간 오로논이에요. 하나로만 결정해. 죽거나 살거나.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예. 거시적인 세계에선 이거와 이거가 사람이 죽었고 살 수 있는 게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살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팔을 잘리거나 안 잘리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행위를 하기 전에 또는 보기 전에는 두 가지 상태가 다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딱 관측행위 하는 순간 다 붕괴되고 하나로만 남는데 옛날에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있는 세상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면 낼수록 그렇지 않은 것과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막 분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들이 그 우주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대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순간 어떤 걸 보는 과정 속에서 다 세상이 분화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 세상에 있는 나와 산 고양이 있는 세상의 나는 같은 버전이지만 서로를 몰라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지적 유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게 화음 세계죠. 전 그거 보고 화음이 뻥이 아니네. 그리고 여기서도 놔두고 저기서도 놔두고. 예, 그죠. 이건 우리의 어떤 하나가 놔둔 양상이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다 망식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깨달으면은 뭐 굉장한 거고 아니면 이제 말마디로만 좀 생각하시면 되죠. 뭐 질문했나요, 누구부터? 네. 아까 그러니까 80% 가능 확률, 20% 네. 확률이 있는데 네. 많은 사람이 80%를 보고 네. 20%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네. 본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 네. 한번 해주실래요? 아, 그런 세계는 거의 다르지 않은 세계라 자기가 달리왔다는 걸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100분의 20이라 이게 더 중요한 세상이고 이게 더 약한 세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데 이제 책에 나온 거 얘기죠. 내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어느 우주인이 왔어요. 우주인이 와서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해주겠다 해서 너를 갖다가 두 카피를 만들자. 그래서 한 카피는 너를 굉장히 호화로운 세상에서 그냥 살게 놔두고 한 카피는 내가 데리고 가서 생체 실험을 하고 무지무지한 고문을 해서 죽게 할 텐데 이거 복제본이다. 너의 복제본이다. 어? 그런데 이 복제본이 네가 복제본인지 모를 거다. 복제본인지 모를 거다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은 너 영원히 잘 살게 해주고 하나는 데리고 가도 좋겠는 했으면 그 사람이 동의 안 할 거죠. 왜냐면 복제본인 복제본도 그 복제본이 자기가 복제본이라는 걸 몰라요.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100만 카피를 만들겠다. 100만 원 카피를 만들 텐데 그 중에 한 놈만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생체 실험하고 100만 카피는 100만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동의하시겠죠? 동의할까요? 동의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복제본 한 카피도 얘한테 100%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은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80%가 보는 세상하고 20%의 세상이 어느 세상이 좀 더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이 거의 비슷한 버전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5%, 1%에 속했던 사람들도 자기는 그게 자기를 리얼러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안 했지만요. 이론상에 하면. 그래서 다 100만 가지 갈래가 갈라지고 20%, 80%가 갈라져도 다 그 사람 입장에서 100%예요. 리얼러티예요. 근데 다른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지는 거죠. 그런 영화들 많죠. 다중우주 얘기. 그래도 여기서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런 게 다 여기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근데 가보지 않은 세상에 뭐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좀 대의는 그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마다 뭘 볼 때마다 자꾸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꿈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험악하다고 느끼겠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더 다행이다라고 느끼겠죠.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거의 천착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비실체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질에서 시작한 현대과학이 의식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의지와 의식이. 또 혹시 젊은 피가 질문했다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쟤는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이렇게 뭐 모습을 한 것이다 하는 것보다 예. 굉장히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습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들으면 더 확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걸 들으면 더 아닌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물학 쪽에서도 왔고, 물리학 쪽에서도 왔고, 심리학 쪽에서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예, 나중에 고림선언 네, 거기다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